오늘은 몇 페이지 할 거냐면 또 40쪽 하자. 40쪽. 자, 40쪽으로 해볼게. 자, 40쪽에 가는 신석정의 대바람 소리가 있고요. 나에서는 김선우의 깨끗한 식사, 다에서는 신영복의 당신이 나무를 사랑하는 까닭이 나왔는데 모두 다 올해 EBS 연계 작품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다 작가만 연계된 거야. 그럼 가부터 한번 해자. 가는 수특 9쪽 길이랑 연결됐대요. 가는 수능특강 9쪽에 이제 신석정께 이제 실려 있는데요. 신석정의 작품이 실려서 그러니까 작가 연계겠지. 제목은 니들이 맞힐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상황은 어떻게 될 거냐면 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무엇을 동경하고 있냐면 항상 머릿속에 푸른 산을 담고 싶어 합니다. 푸른 산. 이게 내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푸른 산은 늘 뭐 비가 와도 바람이 와도 눈이 와도 변함이 없거든요. 불변의 속성을 가졌으니까 푸른 산을 되게 좋아해요. 항상 담고 싶어 하는데 한번 봤더니 푸른 산 그 위쪽에는 늘 흰 구름이 있더라고요. 흰 구름이 떠 있는 거야. 이랬더니 내가 푸른 산하고 나하고 좀 비슷한 점이 발견됐어요. 예를 들어서 하자. 나겠죠. 나도 항상 머릿속에선 뭐냐면 푸른 하늘을 떠올리며 살고 있어요. 푸른 하늘.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어떤 이상향이라든가 동경하고 있는 무엇인가입니다. 푸른 산도 무엇인가를 흰 구름을 동경하고 좋아하면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대요. 그런데 푸른 산은 지구를 밟고 있습니다. 지구 위에 있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화자 나도 지구 위에 있는 거잖아. 이거 너무 비슷하네.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푸른 산에도 그 있더라고요. 푸른 산도요. 손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살림. 나무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바람 불면 사람의 팔도 움직이잖아. 너무 비슷한 거야, 살림. 그 다음에 화자, 사람들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 뭔가 봤더니 산에는 산맥들이 있는 거야. 산맥들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거 가만히 봤더니 나가 푸른 산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푸른 산은 동일하군요. 그죠? 어떤 방법?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같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나는 푸른 산처럼 엄청 대단한 놈이었어요. 나라는 인간은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강인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힘겨운 일이 있어도 푸른 산처럼 이겨내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문 들길, 해가 저물 닿을 때 아무리 저문 들길이 있다 하더라도 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푸른 산처럼 어떻게 할 거냐면 늘 강인하게 살아가겠대요. 그래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문 들길에도 푸른 별을 바라본다? 푸른 별을 바라본다는 건 초긍정이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이어도 나는 어떻게 해서 항상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런 식이네. 제목을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아니요. 푸른 산. 5자입니다. 차오. 들길에 서서. 오, 그렇죠. 저 미쳤나 저거 왜 그러지? 자, 이게 들길에 서서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에 이렇게 뒤에 서술어가 빠진 듯하면 이 서술어를 찾으면 그놈이 주제라고 그랬지. 대부분은 저게 어디 있다? 하단에 있다고 그랬죠? 모르긴 몰라도 하단에 무슨 말이 있었겠어? 바라보자. 그렇죠. 뭐를? 푸른 별을 바라보자. 이게 있었을 겁니다. 요 하단에는 푸른 별을 모르긴 몰라도 바라보자 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푸른 별을 바라본다. 푸른 별은 동그라미겠죠. 근데 저 들길인데 앞에 생략됐어. 어떤 들길이야?
여기 그렇죠. 여기 뭐가 있었겠어? 바로 저문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서도 어떡하자? 긍정을 노래하세 라는 게 9페이지에 실었던 들길에 서서였습니다. 신석정 거구나. 뭐 맛있는 거 먹어? 뭐라고? 푸른 별을 바라보자. 이씨. 별. 이씨. 눈 아니죠? 눈만? 아, 별. 자, 둘이 사겨. 이씨. 자, 21번 봅니다. 우리가 시를 해석할 때 그냥 다이렉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 문제를 먼저 확인하면서 체크를 해달라고 그랬죠. 자, 21번에 봤더니 보기를 참고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문제 만들 때 이거 주의하시라고 했죠. 이렇게 나오는 거. 보기를 참고하여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 보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랬죠. 바탕으로 하는 문제 종류가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보기를 참고하여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에 뭐가 있어? 보기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거야. 아, 참고하여 라는 건 제시문을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기 박스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한 겁니다. 요거는 새로운 정보를 추가한 거야. 그러면 보기를 참고하여 이런 말 나오면 새로운 정보가 뭐가 있는지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돼. 됐냐? 다음 이렇게 바탕으로 나오면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할 때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보기와 관련 없는 것이 틀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냐면 보기의 내용과 관련 없는 걸 찾습니다. 얘는 보기의 내용과 관련 없는 거. 관련 없는 것 찾기. 보기를 바탕으로 나오면 보기의 내용과 관련 없는 거, 보기에 한 글자도 언급되지 않은 거, 그런 걸 찾는 겁니다. 이건 시뿐만 아니라 비문학 독서도 역시 똑같아요.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라고 나오면 비문학에서도 새로운 정보가 나올 거야. 제시문과 다른 새로운 정보가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체크. 그러면 새로운 정보 찾는 방법을 한번 샘플로 한번 해보자. 21번에서 샘플로 한번 해보자. 21번 보기에서 새로운 정보가 뭐가 있는가 한번 샘플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신석정은 60세를 넘어선 시집의 서문에서 역사의 흙탕물 줄기가 자신의 정신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힘들게도 했지만 이 말이네. 명예와 이익을 바라지 않고 시에 임하는 자세를 의연하게 지켜왔다고 스스로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그러면 신석정의 삶을 회고하고 있군요. 그럼 뭐야 이거? 아, 정복을 뭘 줬냐면 신석정의 삶인데, 이 신석정의 삶은 뭐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 혼란스러운 세상을 나가지 않고 뭐하냐면 명예와 이익을 바라지 않고 했답니다. 뭐야 이거? 혼란스러운 세상을 멀리했고, 혼란스러운 세상과 멀리 했고요. 그 다음 또 뭐야?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대요.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정보를 줬네. 신석정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정보를 준 거야. 이러한 삶의 자세,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과 멀리하는 삶의 자세는 대바람 소리에서 시 안과 밖으로 분리된 공간의 배치를 통해 표현됩니다. 바깥 세상과 분리된 공간은 바깥 세상과 분리된 공간이니까 안의 세상이죠. 그죠? 작가의 내면 세계를 형성한 것이고, 작가는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소박한 삶을 산 중국의 학자 중장통의 낙지론 한 구절을 읽는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정보 나왔네. 이 정보였다면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 중에 중장통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런 중장통에 뭐 낙지론에 대한 정보를 주나 봐. 그 낙지론이 뭐냐 했더니 그 꾸미는 게 어떻게 꾸몄냐면 뭐라고 했어?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소박한 삶을 산 중장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낙지론에서는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 봐. 그래서 응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해서 소박한 삶을 산대. 그래서 소박한 삶을 살았대요. 그렇다면 왕의 부름에 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박한 삶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일종의 부귀공명인가 보지. 왕의 부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종의 부귀공명을 얻을 거야. 그런데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부귀공명을 멀리한 거잖니? 그래서 소박한 삶이래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걸 통해서 이건 뭐야? 가난하지만 아주 즐겁게 생각한대요. 안빈낙도의 삶이군요.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는 거라면 뭐야? 안분지족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군요. 그러니까 낙지론이라는 걸 자체가 뭐냐면 안빈낙도 안분지족과 관계된 거예요. 자, 또 다시 읽어봐요. 부름에 응하지 않고 소박한 삶을 산 중국 학자 중장통의 낙지론 한 구절을 읽는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혼란스러운 세상과 단절을 선택한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과 단절 또 나왔었죠? 혼란스러운 세상과 멀리한다는 거 여기 있었죠? 다 정보 다 있네. 멀리 있어. 단절을 선택해 고고한 정신세계를 지켜가는 이들의 전통 속에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답니다. 좋아. 그러면 이제 재심을 한번 해보자. 신석정의 대바람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대바람 소리 들리더니 소소한 그 소자가 쓸쓸한 소자입니다. 쓸쓸하다 소자야. 그러니까 쓸쓸한 이렇게 하자. 소소하다는 건 쓸쓸한 대바람 소리가 창을 흔들더니 했습니다. 더의 미줄 쳐볼게요. 더는 회상 시제 소너머럼이죠. 그러니까 회상하고 있네. 옛날에 대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렸는데 되게 쓸쓸하게 들렸던 것이 내 창문을 흔들었었던 기억이 떠올랐나 봐. 소설을 지낸 하늘은 소설, 대설 이런 거요. 그죠? 이건 뭐 절기죠. 소설은 겨울의 초입입니다. 겨울의 초입. 그러니까 가을에서 지금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가 봐. 소설을 지낸 하늘을 눈 먹은 구름이 오고 가고 있는지 뭐 일종의 추측이죠. 하는지 미닫이에 가끔 그늘이 집니다. 지금 1년과 2년을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했네. 시기적으로는 계절적으로는 어디냐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야. 눈이 오는 계절인 소설인가 봐. 겨울인가 봐. 그 다음에 위에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 눈이 올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종의 추측이지. 뭐뭐 하렸는지 했으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다? 눈이 올 것 같은 구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늘이 졌대요. 국화향기 흔들리는 좁은 서실을 국화향기 흔들리는 밑줄 쳐볼게요. 국화향기 흔들리는 좁은 서실을 읽겠습니다. 그럼 국화향기는 일단 후각이죠. 흔들린다는 거 눈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시각입니다. 그러면 국화향기 흔들린다면 공감각이군요. 일단 공감각이야.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해볼게. 국화향기 흔들리는 죽은 서실을 이렇게 씁니다. 좁은 서실. 그러면 얘는 국화향기가 나는 좁은 서실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 국화가 흔들리는 좁은 서실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 향기냐 흔들리는 거냐? 얘는 좁은 서실에 국화향기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좁은 서실에 국화가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향기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 향기인 후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각을 가져왔네? 그러면 후각의 시각화죠. 후각을 설명하려고 시각을 가져왔으니까 후각의 시각화. 국화향기 흔들리는 좁은 서실을
무료히 거닐다. 아유, 내가 되게 심심한가 봐. 앉았다, 누웠다, 잠들다, 깨어보면 그저 그런 날은 그냥 묶어버리자. 무료히 거닐다부터 그저 그런 날. 그냥 무료한 일상이군요. 아주 무료한 일상을 보냅니다. 아주 한가로운 일상, 아주 무료한 일상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병풍의 낙지론을 읽어도 보고, 이제 낙지론을 읽나 봐요. 근데 낙지론에 대한 정보는 21번에서 줬죠. 낙지론은 뭐냐면 왕의 부름을 응하지 않아서 소박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나 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안분지종 안빈낙도죠. 그렇다. 깨달았군요. 아무리 쪼들리고 웅숭거릴지언정, 웅숭거리다라는 것은요, 몹시 궁상맞다 정도? 웅숭거리다는 몹시 궁상맞다 정도야. 그러면 쪼들리는 건 가난하는 거죠. 가난하고 힘겹더라도 이런 말이겠네. 그러면 쪼들리고 웅숭거린다는 걸 통째로 세모로 묶어버리면 되겠네. 쪼들리고 그 다음에 웅숭거리다니까 가난하고 어떻게 해서 힘겨울 때 이런 거죠. 전체를 다 묶어서 가난하고 힘겨워할 때 어찌 제왕의 문에 듦을 부러워하랴. 제왕이니까 임금이겠죠. 임금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랴입니다. 그러면 임금의 문에 들어가는 걸 부러워한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다죠? 그죠? 근데 21번에서 정보 줬잖아. 얘는 그거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얘는 뭐라고 그랬어?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소박한 삶을 살았던 낙지론을 전개했던 애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그게 부름에 응하지 않겠죠. 그렇구나. 이게 어디까지 지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제왕, 혹시 제왕 하니까 떠오른다? 제왕절개 들어봤죠? 제왕절개. 그죠? 출산할 때 제왕절개. 네. 너 제왕절개 들어봤냐? 아니요. 제왕절개가 왜 제왕절개인 줄 알아요? 카이스를 어떻게 알아? 카 누구였더라? 카이스를. 어떻게 알았어? 책 읽었어요. 오, 카이시르. 카이사르. 로마 왕 있잖아, 로마 황제. 그죠? 걔가 제왕절개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카이사르가 태어날 때가 그 제왕절개로 태어났대. 그래서 그걸 제왕절개로 아직도 산다고 합니다. 그럼 카이사르 하면 누가 나와? 걔 옆에서 있던 여자. 클레오파트라. 그죠? 클레오파트라 있어야겠죠? 오,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계약할 수 있겠죠? 아니야, 그걸로는 부족해. 자, 어찌 제왕의 문에 들어감을 부러워하랴. 부럽지 않다겠죠? 대바람 타고 들려오는 먼 검은 곳소리, 어떤 은은한 검은 곳소리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러면 요것도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얘도 상황을 한번 해보자. 자, 지금은 계절적으로는요, 가을에서 어디로 넘어갔어?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 무슨 소리를 들어? 밖에서 대나무 소리를 듣죠? 그죠? 무슨 소리 들었다 그랬지? 대바람 소리라고 했구나. 대나무 소리가 아니라 대바람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걸 듣고 있는데 나는 원래 어떻게 살았어요? 되게 무료한 일상을 살았다고 그랬죠? 그죠? 서실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무료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료한 일상이니까 세모 땅 치고. 그런데 병풍에 뭐가 있었어요? 낙지론이 써 있었죠? 그래서 내가 낙지론을 읽어요. 근데 21번 정보에서 낙지론은 무슨 정어냐면 임금이 불러도 안 가서 소박한 삶을 살았다니까 안빈낙도의 삶을 표현했던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사신의 삶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안분지족하고 있던 그런 삶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낙지론을 딱 읽고 했더니 이제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깨달음이 생겼어요. 깨달음이. 바로 뭐냐면 아무리 쪼들리고 웅숭거린대요. 웅숭거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힘겨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난 어떻게 할 거래? 제왕의 문에 들어가 안 들어가? 문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제왕의 문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건 소박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얘기겠죠. 오호, 그럼 제왕의 문에 들어가지 않는 건 이게 긍정이겠죠. 자, 필기가 다 된 사람, 필기가 다 된 사람은 그럼 21번만 풀어봅니다. 21번만. (21번만) 비웃어버린다. 여기 앉아있더니. 자, 40페이지입니다. 왜 이래? 오자마자 박수치고 난리야? 왜? 자, 어디 잘 됐나? 답 찾아봤어요? 자, 3번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 자, 그렇다는 쪼들리고 웅승거린 채 지내는 생활과의 단절을 통해 끊어. 자, 앞에 거 확인해 볼게요. 뒤에 거 좀 읽어보고. 시에 임하는 자세를 의연하게 지켜가겠다는 작가의 포부를 부각하는 표현이다. 시에 임하는 자세를 의연하게 지켜나가겠다는 작가의 포부 맞습니다. 그죠? 근데 쪼들리고 웅승거린 채 지내는 생활과의 단절을 통해라고요? 얘는 무엇을 단절하려고 했어요? 왕이 부르는 거, 그죠? 제왕의 문에 들어가는 걸 단절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거? 쪼들리고 웅승거리는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쪼들리고 웅승거린 삶을 단절한 게 아니라 제왕의 문에 들어가는 게 단절된 거고 이걸 받아들인 거죠. 됐죠? 그러니까 거기가 틀렸네요. 자, 거기에 지내는 생활과의 단절을 통해가 아니라 단절된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놈이 땡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김선우의 깨끗한 식사가 나왔네요. 깨끗한 식사. 요 깨끗한 식사는요, 작년 이 수능 특강, 작년 EBS에 언급됐던 거야. 그거를 다시 활용을 했네. 역시 마찬가지야. 올해 만약에 EBS 것도 마찬가지죠. 수능이 안 나오면 그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깨끗한 식사는 또 뭔가 한번 보자. 자, 깨끗한 식사랍니다. 김선우는 젊은이가 패스. 너무 젊어서 내가 뭐라고 하기에 딱 떨어지게 안 떨어지네. 깨끗한 식사니까 깨끗하다는 것 자체가 식사? 그러면 이건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죠. 깨끗한이니까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식사인데 깨끗한 식사라고요? 이건 뭘 의미할까? 깨끗한 식사는 혹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 완전히 다 먹었어요. 아주 접시가 깨끗하도록 먹었다 하는 건 어떤 의미야?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만든 사람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이거의 표시 아니냐? 뭔가를 만들어 왔는데 거의 안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 만든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잖아. 맛을 떠나서. 이 깨끗한 식사도 어떤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계된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건가? 자, 요놈은 산문시네요. 그죠? 아주 소설처럼 길게 쓴 산문시네. 어떤 이는 눈망울 있는 것들을 참아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눈망울이 있다라는 건 소, 그 다음에 돼지, 이런 거 눈망울 있잖아. 그러니까 육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눈망울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연민 때문에 나는 뭐가 됐다? 채식주의자. 아니, 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채식주의가 됐대요. 동물에 대한 연민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됐구나. 내 접시 위에 풀들은, 접시 위에 풀은 채식이죠. 그래서 풀은 식물이죠. 식물. 채식이 되네. 식물. 풀들, 깊고 맑은 1000개의 눈망울로 빤히 나를 쳐다보기 일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눈망울이 있는 것들은 안 먹는데, 동물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채식이 됐다며. 나는 뭐라고 하냐면, 그 식물에도 눈이 있대요. 눈망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써? 식물에도 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동물 먹지 마, 식물 먹지 마. 그럼 어쩌라는 거야? 좀 더 읽어볼게요. 이 고요한 사냥감이라는 건 바로 한 줄 위에 있던 풀이겠죠. 풀. 사냥감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는 뒤안이 있답니다. 그러면 식물도 핏물이 나는 거고요. 살려고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대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랑 매번 다르지 않는 거야. 죽는다라는 건 동물이 죽는 것도 엄청 고통스러운 거고 식물도 마찬가지래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지? 동물 먹지 말고 식물도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인가? 좀 더 읽어볼게요. 내 앉은 접시나 그들이 앉은 접시나 내가 먹는 접시나 그들이 먹는 접시나 매일 반 똑같다는 겁니다.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겠죠. 뭐뭐나 뭐 이렇게 내 앉은 접시나 그들이 앉은 접시나 매일 반 거의 똑같다는 얘기고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매일 반이랍니다. 결국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얘는 이 식사라는 개념을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냐면 이 식사는 바로 어떤 생물의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눈망울이 있어서 동물을 안 먹는다며. 근데 얘는 뭐냐면 생물이라고 했어. 동물이 아니라. 즉 생물이라는 건 바로 여기서 어떻게 써? 동물하고요. 어떤 식물을 다 포함하는 거지. 동물도 눈망울이 있다라면 식물도 눈망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요. 그럼 어떤 거야? 어떤 생물 또는 다른 존재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식사래요. 어떤 생물도 좋고요. 어떤 다른 종류 이래도 좋습니다. 다른 종류의 희생으로 생기는 게 바로 식사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읽어볼게요. 문제는 그럼 어쩌라는 거야?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떨림을 잃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렇다면 떨림이라는 건 잃었으니까 문제라면 떨림은 좋은 놈이네. 그죠? 그 떨림은 긍정이죠. 그러니까 떨림을 가져야 돼요. 즉 어떤 다른 생명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나 고마움을 가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을 먹지 말라, 식물을 먹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식사는 하는데 다른 생물에 대한 고마움과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데? 떨림이요. 이를테면 만년 전에 내 할아버지가 알락꼬리 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리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그럼 기도도 동그라미 쳐야겠네. 즉 바로 그 사슴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일종의 생명 존중 의식이겠죠. 그죠? 내가 너의 희생으로 밥을 먹지만 그 희생이 어떻게 해서 의미롭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은 내게 없고 시장에도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인데 또는 생명이 팔리는 공간인데 거기에는 이런 기도와 떨림이 없답니다.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과 고마움이 없대요.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둥을 끊어내는 순간, 이건 식물을 끌어내는 거죠. 아까 사슴은 동물이었다면 동물이었던 식물이었던 옛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올렸대요. 또 읽어볼까?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에 떨림이 없고, 그러면 여기 떨림도 동그라미겠죠. 즉 옛날 사람들은요
음식 또는 식사를 할 때 어떻게 써요? 동물이었던 식물이었던 다른 종류의 희생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했다고요. 오직 상품과 화폐만 있고, 그러니까 단순한 거래로만 생각되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거래로 인식한대요.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습니다. 괴로운 포즈만 남았대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은요, 밥 먹으면서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있잖아. 이 식사를 주신 누구에게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게 뭐야? 포즈만 남았대요. 즉 식사 기도가 형식적인 것으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정으로 기도와 떨림을 했다면,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었다면, 지금은 기도 같은 걸 합니다. 형식은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식사하는 거죠. 나 아닌 것에 숨을 끊을 때 다른 존재의 희생이겠죠. 나 아닌 것에 숨을 끊을 때 머리 가죽이 있다는 얘기를 봤을 땐 동물이죠. 한 터럭 뿌리가 있다는 얘기는 식물이겠죠.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수님 법을 잃었으니, 그렇다면 옛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남김없이 먹는 건 긍정이죠. 동그라미. 고맙게 먹는 거 긍정이죠. 동그라미. 두렵게 잡수는 거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육식을 하자, 채식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육식을 했던 채식을 했던 다른 존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식사이기 때문에 남김없이 먹어야 되고요. 고맙게 먹어야 되고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먹어야 한대요.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가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 나도 음식이 된 거죠. 자신도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나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쉽게 이르는 거죠. 어머니의 희생으로 여러분이 이게 계속 자라는 거잖아. 그죠? 다른 종류의 꼭 뭐 음식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희생을 할 때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깨끗하게 비워진다는 건 뭐야? 희생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는 거죠. 깨끗하게 비워진다는 건 희생당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입니다. 그걸 장담할 수 없답니다. 내가 다른 존재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 다른 존재가, 나의 희생을 받았던 다른 존재가 나에게 고마움을 알지 못한대요. 내가 부모인데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고마움을 몰라요. 이런 식입니다. 그걸 장담할 수가 없답니다. 즉 현대인들은 고마움과 감사함과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이렇게 했네요. 자, 요놈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식사 한번 해볼게요. 식사가, 이게 이제 과거의 식사의 모습과 현대의 식사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과거의 식사의 모습은 일종의 음식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을 바로 뭐냐면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랬었잖아. 그죠? 음식을 거의 생명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생명 존중 의식이죠. 생명 존중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생명 존중의 태도라고 할까?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음식은요, 그냥 시장에 가서 화폐를 통해서 교환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시장에서 화폐로 구입하는 겁니다. 화폐로 구입하는 것. 거의 뭐 요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생명처럼 대하면서 감사하고 고마운 게 아니라, 어이, 돈 줬으니까 사야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으로 모든 걸 다 사는 거니까 자본주의적 태도네. 자본주의적 태도일 테고요. 그 다음에 다 뭐야 이거? 음식, 다른 존재의 희생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나만 배부르면 돼. 인간 중심적 태도가 이거에 해당되겠죠.
그럼 이런 지금 말투에서 이미 과거가 긍정이고 현재가 부정인 건 이미 드러났네. 자, 그러면 이 생명 존중의 태도를 가진 예를 들어주면 어디서 일종의 떨림, 그 다음에 기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됐었죠. 그죠? 떨림과 기도. 그 다음에 남김없이 고맙고 두렵게 얘기했었죠. 남김없이 이런 말도 있고 고맙게 그 다음에 뭐죠? 두렵게 잡수는 법이었나? 뭐라고 했었지? 두렵게 잡수는 맞네. 그죠? 고맙게 두렵게 잡수는 법. 이게 생명 존중의 태도를 가진 긍정이었다면 자본주의적 태도고 인간 중심적인 태도에 해당되는 건 뭐야? 사뭇 뭐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괴로운 포즈만 남았습니다. 즉 그냥 식사기도, 형식적인 식사기도만 남았어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 자, 요 깨끗한 식사는 EBS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의미가 있죠. EBS에 나온 책에서, EBS 책에서 50%가 나오고, 우리는 항상 EBS를 배우고, 나머지를 연결해서 50%를 했잖아. 그러면 요 반대로 가자. 이건 EBS 작품이 아니니까, 요런 형태에 나온 EBS 작품을 해볼게요. 올해 나온 EBS, 올해 EBS에는 뭐가 있었냐. 반대로. EBS에 나오지 않은 작품이 있으니까 이걸 EBS 나온 작품으로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인간 중심적 태도를 반성했던 뭐 이런 것들 찾아볼게요. 요게 있었어요. 박안소가 쓴 수필이 하나 나왔어요. 수필이 하나 나왔었는데 수필이 하나 나왔는데 나는 자연 친화적인 사상을 가졌어요. 자연을 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저기 강동구에 가서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요. 근데 전원주택을 2층으로 짓지 않아요. 왜냐면 나무가 이만한데 집을 이렇게 지어버리면 인위적이잖아. 그래서 자연을 해치는 거니까 안 지어요. 단층으로 지었어요. 그 다음에 집의 색깔도요.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나무색으로 합니다. 최대한 자연과 비슷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창문도 어떻게 써요? 창문에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틀이 있으니까 인위적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 틀도 없애버렸어요. 아예 그냥 통유리창으로 만들어야 자연과 하나로 받아들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각으로 전원주택을 만들었는데 저녁에 어떻게 써요? 여기에 새가 자꾸 죽게 됩니다. 오호, 이거 봐라. 자, 통유리창이 있어요. 통유리창. 내가 통유리창으로 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나 나름대로 자연 친화적인 생각을 실현한 겁니다. 자연 친화적 생각을 실현한 거야. 그런데 오히려 이게 새가 죽는 계기가 됩니다. 죽는 계기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과거를 회상하죠.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러면 통유리창에 왜 새가 죽냐면 낮에는 이렇게 통유리창에 새가 부딪혀 죽지 않아요. 새가 이 안에가 훤히 보이니까. 근데 밤이 되면 이 산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비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면서 어떻게 써? 산이네 하고 지나가다가 죽는 거야. 지나가다가. 그래? 자, 과거의 상엔 뭐 있냐면 어린 시절에 돋보기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이 돋보기는 동네 오빠들은 빛을 모아서 돋보기로 물건을 막 태웁니다. 이건 일종의 즐거운 놀이입니다. 즐거운 놀이에 해당됐어요. 하지만 나는 어떠냐면 저것이 불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요? 아주 폭력적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적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똑같은 대상을 돋보기지만 오빠들은 즐겁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는 어디서 그걸 폭력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렇듯이 통유리창이 내 딴에는 자연 친화적이라고 만들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써? 새에게는 해가 되는 거였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새에게 물어보지 않았잖아. 새야 통유리창이 좋냐 이런 거 안 물어봤잖아.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바로 요거였습니다. 이게 제목이 뭐죠? 통유리창. 뭐죠?
뭐죠? 뭐야? 왜 찍어 이씨? 어? 연예인 처음 봐 이씨. 왜 찍어 이씨? 자 이거 뭐예요? 저 필기하기 싫으니까 찍었구나 또 저거. 저런 날라리 씨. 이게 뭐예요? 죽어서 죽어 띄어쓰기. 죽은 사람 위하여 사람이 어디 죽었어? 죽은 새를 위하여 그렇죠. 사람이 어디 죽었어 이씨. 자, 죽은 새를 위하여라는 작품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같이 EBS 걸 배우면 이거와 유사한 새로운 것을 해야 되죠. EBS 책에서 50% 아닌 데서 50% 나오니까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야. 그죠? 좋아. 그러면 어디 문제 한번 덤벼볼까? 22번 정도 풀 수 있지 않을까? 22번. 출발! 쏠지 필기하기 싫으니까 사진 찍어버려. 야, 때리지 마. 얘 좀 때려줘.